오늘은 여행 꿀팁 영상을 갖고 왔는데요. 얼마 전에 부서 이동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휴가를 내고 여행을 다녀왔어요. 4박 6일로 나트랑을 갔다 왔는데 첫 베트남 여행이어가지고 갔다 와서 느낀 것들 중에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숙소 항공만 보통 예약을 해놓잖아요. 그 뒤에 이제 가장 먼저 좀 해야 될 게 있다 하면은 바로 공항 픽업이에요. 이게 이제 공항에서 호텔까지 데려다주는 서비스를 예약을 하는 건데 사실 나트랑 베트남 비행기는 보통 새벽에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고 밤이라서 교통편이 없을까 하는 걱정도 있단 말이죠. 보통 미리 픽업 시스템을 예약하고 가시는데 네이버 카페를 한 3군데를 찾아봤더니 가격은 다 똑같더라고요. 기본 요금 $10에 심야 요금 $5 추가하고 제가 있었던 보마 리조트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추가 요금으로 $5를 더 받았습니다. 총 $20인데 여기에 예약금을 10,000원 계좌이체를 또 따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한 30,000원 정도에 가는 거죠. 이곳의 장점은 또 첫 베트남이었기 때문에 무서운 것도 있었고 안전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대부분 한국인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기사님께서 영어가 잘 되더라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가면서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때 새벽이어서 보마 리조트 주변에 먹을 게 있냐 이런 팁을 얻어갔습니다. 그리고 기사님께 요금을 달러로 지불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었어요. 왜냐면 공항에 가면 입국장 짐 찾는 곳에서 환전을 하려고 약간 호객행위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공항에서 하면 너무 비싸잖아요. 시내에서 해야 되는데 보통 베트남 동을 바로 바꾸지 않고 달러로 바꾼 다음에 베트남에서 환전을 하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사실 환전할 필요 없이 달러로만 드릴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픽업 시스템을 만족하기는 했는데 나중에 여행 끝날 때쯤 보니까 비싸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생각할 때는 이 정도면 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거기 물가를 생각하면 30,000원 정도는 되게 비싼 거였다라는 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마지막 날 공항 올 때는 마사지샵에서 해주는 픽업 서비스를 이용을 했는데 거기는 이제 현지 택시 업체를 이용해서 약간 밴 같은 좀 승용차? 승합차 같은 거를 이제 타서 가는 건데 훨씬 저렴했습니다. 그때 기사님 팁까지 드려도 한 20,000원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만약에 베트남을 많이 다녀보셨다 아니면 너무 비싸게 가고 싶지 않다 하시면 현지 택시 업체를 찾아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돌아다녀 보니까 택시 기사님들 다 친절하고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는 거를 느껴가지고 다음에 가면 아마 또 써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숙소를 잡을 때는 크게 3가지 위치가 있어요. 혼총곳부터 시작을 해서 시내 그리고 공항 근처 이렇게 3군데가 있는데 장단점이 다 뚜렷한 것 같아요. 저는 혼총곳에 보마 리조트를 했는데 여기는 멀어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한 1시간 정도 가야 있기 때문에 거리가 멀지만 시내까지는 보통 한 20분이면 갔었던 것 같아요. 뭐 시내가 그렇게까지 멀지는 않았다. 약간 이런 점이 있었고 공항 근처에는 대부분 리조트가 다 모여 있거든요. 여기는 공항에서 되게 가까워요. 보통 15분 내외로 다 갈 수 있는 곳이고 그 바닷가에서 놀 수 있는 비치도 구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사람들도 많이 가는 곳이에요. 근데 이곳의 단점은 보다시피 거리입니다. 이게 시내까지는 가려면 한 40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이게 매일매일 관광을 시내에서 할 생각이시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왕복 80분이니까 이게 적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사실 제가 20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렇게 짧게 느껴지진 않아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꼭 리조트를 원하시면 위치를 잘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관광하기 제일 좋은 호텔은 바로 시내에 있는 호텔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곳의 장점은 관광을 하기는 쉽지만 조금 복잡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돌아다녀 봤는데 오토바이도 너무 많고 보통 단체 관광객이나 중국인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도 시끄럽기 때문에 소음도 있지 않을까. 뭔가 리조트와는 조금 다른 느낌의 약간 여행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갔던 보마 리조트 후기를 남겨드리면 부티크 라이프 스타일 컨셉이라고 해요. 모벤픽이나 이런 데처럼 대형 리조트는 아닌데 그냥 작고 알차게 다 갖춰져 있는 느낌?
일단 여기가 조식이 맛있다고 해서 갔는데 메뉴가 엄청 많지는 않지만 완전 디저트가 너무 많이 있어서 이게 메뉴뿐만이 아니라 디저트도 매일매일 조금씩 바뀌는데 항상 있었던 도너츠가 진짜 맛있었고 빵들도 계속 바뀌어서 맨날 하나씩 먹어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미니바도 이용해보고 룸서비스도 이용을 해봤는데 그렇게 비싸지 않았습니다. 블로그에는 딱히 가격 정보가 없어가지고 고민하면서 처음에 미니바를 이용을 했는데 프링글스 조그만 거 하나에 한 3,000원 정도? 맥주 하나에 한 3,000원 정도? 이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어플을 다운을 받으면 한국어로 문의사항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어플에서 바로바로 번역을 해주는 시스템이어서 거기다가 이제 미니바 가격 물어보니까 미니바 가격도 보내주고 제가 있던 방에 문제가 있을 때도 그냥 바로바로 한국어로 문의를 할 수 있어서 편리했습니다. 근데 이곳에 단점이 있었다면 수영장이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그 베드라고 하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한 8개, 10개 정도밖에 안 돼요. 한 사람들 많을 시간에 가면 거기 자리가 이미 다 차 있어가지고 제가 이용을 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무래도 풀이 작다 보니까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쉽진 않았다. 밖에 비치, 그 바닷가 모래사장 있잖아요. 거기를 나갈 수는 있는데 모래사장이 아니에요. 해수욕장식으로 된 데가 아니라 약간 항구식으로 높게 돼 있고 울타리가 쳐진 곳이어가지고 그냥 구경만 할 수 있어요. 바닷가에서 놀 수는 없고. 만약에 바닷가에서 노는 비치를 원하신다 하면 고마 리조트보다는 공항 근처에 있는 리조트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사지는 두 곳을 이용을 해봤는데요. 센스파랑 반얀트리 스파를 이용을 했어요. 센스파는 다른 친구 지인에게 추천을 받아서 간 곳이었는데 되게 정말 프리미엄이었어요. 좀 시내에선 떨어져 있지만 그만큼 프라이빗한 느낌? 반얀트리 스파는 호텔 안에 있는 스파여가지고 깔끔하고 시설이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가격 차이를 보면 반얀트리가 3만원, 센스파가 3만원이 좀 넘었어요. 두 곳 다 마사지사 분들은 너무 좋았고 마사지도 너무 만족했는데 이제 가격을 생각하면 반얀트리 스파가 더 좋지 않았나. 반얀트리 스파는 직원분들이 베트남 분이신데 다 한국말을 너무 잘하시고 계좌이체도 돼요. 네이버 환율로 하기 때문에 수수료도 거의 안 붙어서 계좌이체 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가시면 보통 네일 아트 많이 받으시잖아요. 저도 여기 아직 남아있는데 손이랑 발까지 해서 총 6만원 정도에 했습니다. 한국에서 미리 원하는 디자인을 찾아서 가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거기에 있는 디자인을 해보고 싶어서 대충 찾아서 갔는데 생각보다 예쁜 디자인이 없어가지고 좀 인스타 같은 데에서 찾아보고 마음에 드는 거를 가져가는 게 시간 절약도 되고 만족도도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보여드리면 바로 똑같이 해드리기 때문에 꼭 거기에 있는 디자인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관광지 중에서는 제일 만족했던 게 팔랑 투어인데 보통 무인의 사막 많이 가잖아요. 가는데 편도 4시간 정도가 걸려가지고 아침 새벽에 가야 되고 밤늦게 오고 약간 이런 식이더라고요. 시간을 단축하고 싶어가지고 근처에 있는 팔랑 투어를 갔습니다. 여기는 정확히 말하면 사막은 아니고 사구라고 해요. 그냥 모래가 불어와가지고 사막처럼 된 곳이 이제 사구라고 하는 곳인데 사실 보기에는 사막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했습니다. 여기를 갈 때도 보통 네이버 카페에서 구해서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인터넷을 찾다 보니까 여기도 현지 택시 업체에서 하는 상품이 있더라고요. 현지 카톡 업체에 카톡을 하면 코스를 2가지를 보내주시고 그걸 이제 선택하는 건데 여기의 장점은 프라이빗하게 일행들끼리만 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이제 카페에서 가는 데는 패키지 투어처럼 다른 분들이랑 이제 같이 섞여서 가는데 여기는 이 택시를 내가 오늘 하루 빌리는 개념이어가지고 다른 카페에서 하는 단독 투어랑 가격을 생각하면 가격이 매우 저렴합니다. 거기 가는 입장료나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도 사실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음식점이랑 카페는 확실히 한국인들에게 유명한 데는 가면 진짜 여기가 한국과 다른 게 뭐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한국인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로컬 느낌을 좋아해서 한국인 많은 곳은 별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몇 군데 가보기는 하고 나머지는 구글 지도에서 평점이나 이런 걸 찾아보고 가는 편이거든요. 그 중에서 또 가고 싶다 했던 부분은 이제 베트남 음식 물릴 때쯤에 양식을 먹고 싶다 하면 이제 가기 좋은 곳이 약 레스토랑이에요. 베트남 물가치고는 싼 편은 아닌데 그래도 파스타나 피자 이런 것도 너무 맛있었고 현지 분들도 많으셨고
제 뒷테이블에는 프랑스인들도 있어가지고 뭔가 진짜 여행 온 느낌이 났어요. 가게도 너무 예쁘고 사장님께서 나중에 서비스로 파인애플도 주셔서 파인애플도 먹고 개인적으로 아주 만족했던 식당이었습니다. 이제 해산물 꼭 먹으시는데 랍스타 같은 경우는 한국인분들이 많이 가는 또 식당이 몇 군데 있어요. 거기 말고 현지인들이 많다는 식당을 갔는데 거기는 제가 갔을 때 한국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매장 자체는 그냥 평범한 회센터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 영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이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그분이 직접 와서 설명도 열심히 해주시고 랍스타도 직접 잡고 새우도 직접 잡고 그램이랑 저울까지 다 확인을 해주는 시스템이어가지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카페는 콩카페랑 CCCP 카페를 많이 가시는데 저는 콩카페만 가봤어요. 거기에 그 코코넛 커피가 유명하다고 해서 갔는데 맛은 더위사냥 느낌이었고 그 뒤에 제가 찾아갔던 곳은 정글 카페였는데 거기는 100% 한국인이 없었어요. 직원분도 너무 친절하셨고 컨셉이 정글이어서 식물원 같이 돼 있거든요. 더울 때 들어가서 한숨 돌리고 커피도 먹고 이러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커피도 약간 베트남 스타일 커피가 있고 미국 스타일 아메리카노도 있기 때문에 마음껏 메뉴도 다양하고 뭔가 새로운 시도도 해보는 느낌이어서 좋았습니다. 제가 관광지를 그렇게 많이 다닌 건 아니지만 비추하는 관광지가 있다면 나트랑 대성당이에요. 그냥 시간이 남아서 마사지 받기 전에 잠깐 보러 갔었는데 그 올라가는 언덕에 경비원 아저씨분이 앉아서 그 돈통 같은 걸 놓고 계세요. 거기 한국어로 자선 냄비라고 써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부 느낌이잖아요. 그냥 들어갔는데 저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엄청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영어가 안 되니까 베트남어로만 뭐라고 하셔가지고 모르겠다 했더니 돈을 내야 된다라는 식으로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약간 일보 후퇴했다가 돈을 내야 되나 했는데 다른 커플들이 지나가는 거 보니까 그냥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그냥 들어가긴 했습니다. 또 엄청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나중에 블로그 찾아봤더니 의무는 아닌데 한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삥 뜯는 문화가 있다고 해요. 사실 성당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돈을 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려고 했던 것도 더 안 내고 싶게 하더라고요. 사실 가격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원 정도만 내면 되긴 하는데 사실 꼭 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거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성당 안에도 무슨 옷차림 제한이 있나 봐요. 그때 들어가려고 했더니 못 들어가게 해서 못 들어가냐고 했더니 옷이 너무 짧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밖에 건물만 대충 보고 1분 만에 내려왔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기념품 샵인데요. 기념품을 뭘 사야 할지 되게 고민을 하다가 인터넷을 많이 찾아봤는데 망고 젤리나 이런 거는 이제 흔해져서 새로운 게 뭐 있나 싶다가 최근에 오픈을 한 가게가 있는데 꿀후추 커피라는 이름의 기념품 샵이에요. 저는 엄마가 후추가 유명하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부모님 기념품으로 후추를 사러 거기를 가봤는데 갔더니 한국인 사장님이 계시더라고요. 설명을 다 자세히 해주니까 한국말로 소통을 하니까 이걸 선택하기 편했고 가격도 비싸지 않고 후추 2개 한 요 정도 되는 통에 블랙페퍼랑 화이트페퍼가 있었거든요. 그거 2개에 글라인더까지 해가지고 세트로 있는 걸 한 15,000원에 샀어요.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롯데마트에 가서 많이 사는 이유가 조금 비싸도 생산지나 이런 거에 믿음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해요. 근데 여기는 한국인 사장님이 운영하시기도 하고 달랏 농장에 있는 상품을 직수입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롯데마트가 멀기도 했고 근데 여기서 꿀 같은 거는 셀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만약에 사실 거면 보관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영상에 다 담을 수는 없었지만 마트랑 갔다 와서 느꼈던 꿀팁과 전해드리고 싶은 그런 추천템을 알려드렸는데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여행을 다녀오겠습니다.